두피가 갑자기 불타듯 가렵고 비듬이 눈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루가 아니라 인생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의외로 샴푸 하나에서 갈립니다. 저는 두피 관리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마음만 급하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오늘은 왜 치료 샴푸 선택이 중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샴푸 성분을 볼 때 무엇부터 체크해야 하는지, 매일 감아도 괜찮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까지 한 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염 관리에서 해결의 핵심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아무 샴푸나 향 좋고 거품 잘 난다고 쓰시면 두피는 그날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된 샴푸 5개를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뭘 봐야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한 번에 이해되시게요. 후기가 좋은 5개 제품 비교 중 첫 번째로 SQ제약 샴푸부터 다루겠습니다. 이름은 SQ제약 두픽 샴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선택 기준이 꽤 선명해집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겉으로는 비듬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두피가 예민해지고 기름과 각질이 엉키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렵고 따갑고 하얀 가루가 떨어지고 어떤 날은 떡지고 어떤 날은 바짝 마르죠. 이 변덕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비듬이니까 더 세게 씻어야겠지 하고 강한 세정력의 샴푸를 쓰거나 박박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확 씻어버립니다. 그 순간은 깔끔한 것 같은데요. 두피는 보호막이 얇아지면서 더 예민해지고 결국 가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촉촉해야 한다며 두피까지 린스나 오일을 잔뜩 올리십니다. 두피는 숨을 못 쉬고 잔여물이 남아 모공 주변이 답답해지면서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은 단순히 건조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유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샴푸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전용 샴푸가 핵심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피에 매일,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닿는 제품이 샴푸이기 때문입니다. 스킨케어로 치면 클렌저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흔들리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관리의 출발점이 세정인데 그 세정이 자극적이면 매일매일 두피에 작은 싸움을 거는 셈입니다. 여기서 좋은 전용 샴푸의 조건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각질과 비듬을 줄이는 데 도움되는 성분이 있으면서도 두피를 더 예민하게 만들지 않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가 폭발합니다. 비듬은 줄었는데 너무 건조해지거나 촉촉한데 각질이 그대로 남거나요. 그래서 SQ제약 두픽 샴푸를 첫 번째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연구협회가 주관한 소비자 만족도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용자들이 체감한 만족도가 크게 쌓였다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꽤 큽니다. 성분 관리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물론 어떤 제품이든 개인차는 있지만 두피가 예민한 분들은 이런 신뢰 포인트 자체가 선택을 편하게 해줍니다. 다만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타사 제품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샴푸는 매일 쓰니까 이 차이가 은근히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더더욱 돈을 쓰실 거면 왜 쓰는지 납득이 되셔야 합니다. 두픽 샴푸의 설계 포인트는 자극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합성 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 유래 추출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민감한 두피는 사소한 자극에도 바로 신호를 내니까 이런 배제 포인트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쿨링감입니다. EWG 1등급으로 알려진 멘톨을 담아서 샴푸 후에 시원한 느낌이 확 올라오는데요. 가려움이 심할 때 그 시원함이 두피 피로감을 잠깐 내려주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원함이 곧 치료라는 뜻은 아니고요. 불편함을 줄이는 체감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약산성 샴푸라는 점도 이야기할 만합니다. 너무 알칼리성으로 세정하면 씻고 나서 당김이 심해지거나 두피가 더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약산성은 그 건조함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사용 후 모발이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8종 추출물이 건조함 완화와 진정, 보호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피는 가려움이 심해질수록 더 건조해지고 건조해질수록 더 긁게 되잖아요.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진정과 보습의 감각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성분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비듬이나 트러블 쪽에 많이 언급되는 징크피리치온이 들어가 있고요. 모발 탄력 쪽으로 이야기되는 바이오틴, 두피 진정과 보습에 자주 쓰이는 판테놀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비듬만 때려잡는 방식이 아니라 두피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조건 이 제품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루성 두피염은 자극을 줄이면서도 비듬과 각질 관리가 되는 전용 설계가 필요하고 두픽 샴푸는 그 기준에 꽤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후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와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진짜 쓰는 사람들의 말은 보통 숨길 수 없는 디테일이 나오거든요. 쿠팡 후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려움이 줄었다. 샴푸만 바꿨는데 밤에 긁느라 깨는 일이 확 줄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보입니다. 또 다른 쿠팡 후기는 이랬습니다. 비듬이 줄었다. 검은 옷 입을 때마다 어깨를 털던 버릇이 사라졌다. 지루성 두피염은 기능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감 문제로도 번지니까요. 스마트 스토어 후기에서는 민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씻고 나서 당김이 덜해서 꾸준히 쓸 수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두피 샴푸는 뻣뻣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손끝 느낌이 달라졌다. 두피만 좋아지면 끝이 아니라 모발 사용감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용량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용량이 넉넉하다. 한 번 사면 생각보다 오래 써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았다.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져도 용량과 사용감이 받쳐주면 체감은 달라집니다. 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향이 괜찮다. 약품 냄새처럼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족도 같이 썼다. 두피 제품은 향 때문에 못 쓰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포인트가 꽤 큽니다. 거품에 대한 후기도 많았어요. 거품이 잘 난다. 두피에 고르게 퍼져서 마사지하기 편했다. 거품이 잘 나면 세정이 과격해지지 않고도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한 줄이 있습니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뜨겁게 달아오른 느낌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특히 가려움이 올라오는 날에는 이 체감이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처음 며칠은 비슷했는데 2주쯤 지나니까 차이가 보였다. 지루성 두피염은 하루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시간축 후기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쿠팡 후기 중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지루성 두피염 고민에 도움을 줬다. 샴푸를 바꾸는 게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주제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선물 후기까지 있었어요.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두피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고맙다고 했다. 두피 문제는 은근히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샴푸를 바꿨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분들은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가려우니까 긁고, 긁으니까 각질이 더 일어나고, 상처가 나니까 더 따갑고, 따가우니까 또 씻고, 씻을수록 더 건조해지고요. 이게 마치 끝없는 계단처럼 아래로 굴러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피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계속 자극을 주면 보호막이 더 약해지죠. 보호막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그러면 작은 비듬이나 유분 변화에도 가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을 방치하면 두피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더 과민해지는 쪽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상 습관이 붙으면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밤에 피곤해서 머리 대충 말리고 자요. 베개 커버는 며칠 더 쓰고요. 모자는 자주 쓰는데 빨기는 미루고요. 왁스나 스프레이는 씻어내는 게 귀찮아서 한 번만 대충 헹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두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먼지를 덮어 씌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겁만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면 해결이 쉬워집니다. 두피에 남는 잔여물, 과도한 열, 불완전한 건조, 반복되는 물리적 자극, 이 네 가지가 악화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걸 하나씩만 줄여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샴푸는 빈도가 아니라 방식이 핵심입니다. 두피 중심으로 거품을 올리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가려운 곳을 찾는다고 긁어내리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다음날 두피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울 때는 긁기 대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진정시키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잠깐 식혀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헹굼은 생각보다 더 길게 하셔야 합니다. 거품이 남아있으면 그게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가려움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귀 뒤, 목덜미, 정수리 라인은 샴푸가 잘 남는 구간이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씻고 난 뒤 당김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는 반드시 두피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피가 젖은 채로 자면 답답함이 오래 남고 가려움이 더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셨다면 그날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다음날 두피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은 모발에만, 두피에는 최대한 닿지 않게, 그리고 샴푸로 충분히 헹궈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날은 유독 예민한 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한 생활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잠을 조금만 더 챙기고 머리를 만지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두피가 숨을 돌립니다. 베개 커버는 자주 바꿔주세요.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작은 오염에도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생 관리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두피 상태가 다르고 같은 샴푸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심해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탈모가 함께 느껴지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피부과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할 때 샴푸는 그냥 향 좋은 세정제가 아니라 매일 두피에 닿는 관리 도구입니다. 전용 샴푸로 두피를 달래면서 생활 습관으로 자극을 줄이면 두피는 생각보다 빠르게 신호를 바꿉니다. SQ제약 두픽 샴푸를 예로 들면 비듬과 트러블 관리에 자주 언급되는 성분을 담으면서도 자극 요소를 덜어내고 약산성 설계를 가져가려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려움과 비듬이 같이 고민인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두피를 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민한 피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박 씻는 전쟁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진정시키는 관리로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바꾸셔도요, 검은 옷 입을 때 어깨를 털던 손이 어느 날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에는 전용 샴푸를 쓸 때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두피 타입별로 피해야 할 성분 체크 포인트도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내 두피에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가 답입니다.